내년에 여러분이 받을 세금 고지서, 올해보다 수백만 원, 심지어 천만 원 이상 더 많이 찍혀 나올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실제로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 변화 때문입니다. 많이 놀라셨죠? 지금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인상입니다. 현재는 60%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를 80%로 올리는 방안이 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단순히 20% 차이 같지만 실제 세부담은 33% 이상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강남권 고가 아파트를 예로 들면 올해 보유세가 약 2,800만 원이던 집이 내년에는 4,100만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무서운 건 이게 단순히 뉴스 헤드라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회의 법 개정 절차가 필요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시행령만 고치면 내년 고지서에 바로 반영됩니다. 여러분이 미처 대비하지 못한 사이 세금이 치솟아 가계의 현금 흐름을 뒤흔들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 문제가 되는 건 현금 마련입니다. 세금은 집값이 아니라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은퇴해서 고정 수입이 없는 분들 혹은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로 지출이 많은 가정이라면 갑작스럽게 늘어난 보유세가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요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집 한 채 가진 게 죄냐, 강도 맞는 기분이다라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실제로 얼마나 오를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세무사 김세인의 시각에서 숫자와 제도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보시면 내 상황에 맞는 준비 방법까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오늘 영상 시작 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가정의 세금과 자산 관리에 꼭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내년에 예고된 보유세 폭탄의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1. 보유세 구조 간단 정리. 보유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먼저 전체적인 구조부터 간단히 짚고 가겠습니다. 보유세가 올랐다라는 말은 사실 두 가지 세금을 합친 결과입니다. 하나는 재산세, 그리고 또 하나는 일정 기준 이상 주택에 추가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 집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매년 내야 합니다. 종부세는 국세로 일정 수준 이상의 고가 주택이나 여러 채를 가진 다주택자에게만 부과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다주택자는 9억 원 초과부터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그럼 종부세가 어떻게 계산될까요? 공식은 크게 4단계로 나뉩니다. 1. 공시가격 산정,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입니다. 2. 공제금액 차감 1주택자는 12억 원, 다주택자는 9억 원을 공제합니다. 3. 과세표준 산출, 여기서 중요한 단계인데 단순히 공시가격에서 공제를 뺀 금액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일정 비율을 곱해서 줄여주는데 이때 적용되는 것이 바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입니다. 4. 세율 적용, 이렇게 나온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곱해 최종 종부세를 계산합니다. 정리하면 종부세는 공시가격, 공제금액, 공정시장가액 비율, 세율이라는 흐름으로 산출됩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공식 안에서 변수 몇 가지가 세금 부담을 결정짓는 구조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입니다. 이 비율 하나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같은 집이라도 세금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내년 보유세 폭등 논란의 중심에 있는 변수가 이것입니다. 2. 핵심 변수 공정시장가액 비율. 내년 보유세 폭등의 중심에는 바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있습니다. 이름은 낯설지만 쉽게 말하면 세금 할인율의 반대 개념, 즉 세금 가중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정부는 이 비율을 60%에서 8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이 10억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지금은 여기에 60%를 곱하니까 과세표준은 6억 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 비율이 80%로 오르면 과세표준은 8억 원으로 뛰게 됩니다. 세율을 곱하기 전에 이미 과세표준이 2억 원 늘어나는 것이고 비율로 따지면 33% 증가 효과가 나는 겁니다. 단순히 20% 올랐다라고 생각하면 착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변화가 특히 무서운 이유는 법 개정 절차가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국회의 동의를 거칠 필요 없이 정부가 시행령만 고치면 바로 내년 세금 고지서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발표 한 번이면 국민의 세부담이 단숨에 커질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죠. 실제로 언론에서 제시한 시뮬레이션을 보면 서울 강남의 대표 아파트 보유세가 올해 2,800만 원대에서 내년 4,100만 원대로 치솟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 해 세금만 1,000만 원 이상 늘어나는 셈인데 은퇴자처럼 소득이 없는 가구에는 엄청난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기획재정부는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고 세수 확보 필요성이 큰 만큼 실제로 시행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는 전문가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내년에 보유세 폭탄이 터질 수 있는 이유는 공시가격 상승 때문도 세율 인상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 상향이라는 숨은 숫자가 세금 고지서를 바꾸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3. 역사적 흐름 비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정권마다 세제의 철학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지표입니다. 이번 인상 논의도 갑자기 튀어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지난 몇 년 동안의 흐름을 다시 되돌아보면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 시절을 보겠습니다. 당시 정부는 부동산 가격 급등을 억제하고 조세 형평성을 강화한다는 명분 아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했습니다. 2020년에 90%, 2021년에는 무려 9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공시가격의 사실상 전부를 세금 계산에 반영하도록 만든 것이죠. 그 결과 종부세와 재산세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때부터 보유세 폭탄이라는 표현이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에는 큰 부작용이 뒤따랐습니다. 고가 다주택자뿐 아니라 은퇴 후 소득이 거의 없는 1주택 고령자까지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겁니다. 집 한 채 때문에 생활이 무너진다는 반발이 이어졌고 세금 정책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사회적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정반대의 기조를 내세웠습니다.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60%까지 낮췄습니다. 이 조정으로 종부세 세수가 크게 줄었고 가계의 세부담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경기 회복과 세금 완화를 우선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논의되는 것은 이 비율을 80%로 상향하겠다는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원상복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문 정부 시절 95%까지 올렸던 것을 윤 정부가 60%로 낮췄다가 다시 중간 수준인 80%로 맞추려는 흐름이라는 거죠. 정리하면 지난 몇 년 사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95%, 60%에서 80% 검토라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숫자는 단순한 행정지표가 아니라 각 정권이 세금을 바라보는 관점과 국가 재정 운영 방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 고지서로 돌아온다는 사실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4. 실제 세금 시뮬레이션. 이제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먼저 강남권을 대표하는 아파트 아크로 리버파크를 기준으로 계산해보죠. 올해 이 아파트의 보유세는 약 2,841만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만약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현행 60%에서
80%로 오르면 내년에는 무려 4,157만 원까지 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단순히 1,300만 원 이상이 더 붙는 것이고 비율로 따지면 약 46% 증가입니다. 고액 자산가에게도 부담스럽지만 은퇴자나 현금 흐름이 줄어든 가구라면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강남구의 레미안 퍼스티지는 올해 보유세가 약 1,949만 원인데 내년에는 2,835만 원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거의 900만 원 가까이 더 내야 하는 셈입니다. 반포자이 역시 올해보다 500만 원 이상 세금이 증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숫자들은 단순히 특정 단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비슷한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주요 단지, 그리고 일정 금액 이상의 공시가격을 가진 전국의 고가 아파트들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즉, 강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시청자 여러분도 직접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1. 먼저 올해 납부한 보유세 고지서를 꺼내보세요. 2. 그 금액이 계산된 과세 표준을 60% 기준으로 보정해봅니다. 3. 내년에는 이 비율을 80%로 적용해 다시 계산해보세요. 예를 들어 올해 600만 원을 냈다면 단순히 33% 정도를 더 곱하면 내년 세금이 얼마가 될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1년에 6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오른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숫자를 확인하면 막연한 불안 대신 대비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인상은 책상 위의 숫자가 아니라 내 집 고지서에 곧바로 반영될 현실적인 변수입니다. 강남 아파트처럼 세금이 1,000만 원 넘게 오를 수도 있고 중상위권 아파트라면 수백만 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본인의 세금을 직접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가 왜 지금 올리려는가? 그렇다면 정부는 왜 하필 지금 이렇게 부담이 큰 카드를 꺼내들려고 하는 걸까요? 단순히 국민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명분과 실제 필요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세정의 회복입니다. 정부는 현행 60%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지난 정부에서 과도하게 낮춘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세금 부담을 부자들에게 지나치게 줄여준 부자 감세라는 인식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번 조정은 단순히 세금을 올린다기보다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서 세부담의 균형을 바로잡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즉, 조세 형평성이라는 이름으로 세율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세수 확보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이유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재정 상황은 빠듯합니다. 국가 채무는 늘어나는데 세수는 예상보다 크게 줄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 종부세 수입은 약 7조 2천억 원이었는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60%로 낮추자 2023년에는 4조 4천억 원 수준으로 약 38% 줄어들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 세수를 다시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결국 나라 살림의 기반이기 때문에 비율 조정은 짧은 시간 안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가장 즉각적인 수단입니다. 세 번째, 자산 불평등 조정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부동산 가격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산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격차도 크게 벌어졌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단순히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로소득을 누리는 구조를 어느 정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보유세를 강화해 집을 갖고만 있어도 매년 현금 지출이 발생하도록 하여 자산 증식 속도를 조절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정부는 이번 조치를 조세정의 회복, 세수 확보, 자산 불평등 조정이라는 세 가지 명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모든 이유가 맞다고 해도 결국 그 부담은 국민 개개인이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명분은 높지만 체감은 세금 고지서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6. 예상되는 파급 효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인상되면 실제로 누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단순히 강남구가 아파트 보유자만의 문제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파장은 훨씬 넓고 깊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는 은퇴한 1주택자입니다.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껴 모아 마련한 집 한 채, 그 집이 공시가격 12억 원을 넘는 경우라면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은퇴 후에는 월급이 끊기기 때문에 세금을 낼 현금 흐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올해 600만 원이던 보유세가 내년에 900만 원으로 뛴다면 매달 25만 원이 추가 지출되는 셈입니다. 연금이나 예금 이자로 생활하는 은퇴자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칼만 안 들었지 강도나 다름없다는 격한 반응이 나올 정도입니다. 두 번째 피해자는 세입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유세는 집주인 문제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임대차 시장을 통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보유세가 1% 오르면 전월세 가격이 최소 30%, 많게는 50%까지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세금 부담을 임대료에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서민과 청년층, 무주택 가구가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되는 조세 역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 시장 전반의 위축 가능성입니다. 보유세가 늘어나면 집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비용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거래세, 대출 규제 등 다른 요인들과 맞물리면 시장은 더 위축될 수 있습니다. 집값 안정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갑작스러운 세부담 증가는 심리적 불안을 키워 거래를 얼어붙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조치는 단순히 부자들만 더 낸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은퇴자, 세입자, 나아가 부동산 시장 전체에 파급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번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인상이 가져올 효과를 부유층 겨냥 세제 강화라기보다 중산층과 서민에게까지 파급될 수 있는 간접세 성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7.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 이제 중요한 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입니다. 세금은 피할 수 없지만 미리 계산하고 준비하면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첫 번째, 올해 고지서를 꺼내보세요. 작년이나 올해 납부했던 재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보면 내가 어느 정도 세금을 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현재 60%라는 점을 반영해 계산된 금액이니 내년에는 단순히 이 수치를 80%로 바꿔 적용해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600만 원을 냈다면 내년에는 약 800만 원 안팎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홈택스와 은행 앱을 활용해 보세요. 국세청 홈택스, 시중은행 앱에는 보유세 계산기가 마련돼 있습니다. 내 집 공시가격을 입력하고 공제금액과 공정시장 가액 비율 80%를 적용하면 예상 세액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숫자를 확인하면 막연한 불안 대신 구체적인 준비가 가능해집니다. 세 번째, 현금 흐름을 점검하세요. 세금은 부동산으로 내는 게 아니라 반드시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특히 은퇴자처럼 고정소득이 없는 분들은 내년에 갑자기 수백만 원이 더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가계 현금 흐름을 미리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비, 투자자금, 비상자금 중 어디에서 충당할지 계획을 세워두셔야 불시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제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집을 소유하면 곧 자산이 늘어난다는 믿음 속에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소유가 곧 수익이었던 시대에서 소유가 곧 비용이 되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막연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숫자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올해보다 내년에 수백만 원, 1000만 원이 오른다 해도 월 단위로 나누면 얼마인지 확인해 보세요. 1년에 1200만 원이 늘어난다면 월 100만 원,
600만 원이 늘어난다면 월 50만 원입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규모를 확인하면 내가 어디서 얼마를 줄여야 할지 또는 어떻게 자산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할지 구체적인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세금 폭탄이라는 말이 두렵게 들리지만 준비한 사람에게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예상치가 됩니다. 지금 영상 보신 김에 여러분도 한번 직접 계산해 보시고 내년 가계 계획을 다시 세워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보유세와 같은 세금 변화 그리고 가계의 현금 흐름 관리에 도움이 되는 책을 하나 추천드립니다. 저도 세무사로서 꼭 권하고 싶은 내용이라 관심 있는 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알기 쉽게 정리한 세금 부동산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작은 클릭이지만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